쌍둥이가 서로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면요? 채화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 드라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설계자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채화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냥 지나쳤을 그 균열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웃고 넘겼던 장면이 사실은 복수극의 시작이었고 눈물로 봤던 장면이 사실은 함정의 신호였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의 집 현관문을 열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안경을 더 씌운 채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난 이제부터 마설린이 아니라 오장미야. 표면적으로는 서민 체험 혹은 정보 수집을 위한 잠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그냥 웃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장미는 단순히 쌍둥이 자매의 집을 구경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가 두리번거리는 방향, 그녀가 멈춰서 숨을 고르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찾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집안의 냄새, 가구 배치, 벽에 걸린 사진들. 장미는 이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이 집에서 자랐어야 했던 게 나였나?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케 씨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장미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긴 토끼. 토끼다. 아, 장미 아니고 토끼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수케 씨는 인지 문제가 있는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장미를 오장미라고 부르지 않고 토끼라고 불렀습니다. 장미가 아무리 선글라스를 쓰고 변장을 해도 수케 씨의 무의식은 이 아이를 알아본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수케 씨의 기억 어딘가에 이 아이에 대한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냄새, 목소리, 걸음걸이, 눈빛.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그녀에게 속삭인 겁니다. 이 아이는 내가 알던 그 아이다. 그리고 정숙 씨도 말합니다. 우리 토끼 소풍 갔다 왔다. 토끼 보고 싶었다. 토끼 내 딸이다. 딸.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어르신들은 혼란 속에서도 오장미를 마서린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깊은 곳에서 그들의 기억 속에 오장미라는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미는 어쩔 줄 모릅니다. 오열하고 싶지만 들킬 수 없습니다. 웃어야 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온몸으로 틀어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감정을 삼키고 또 삼키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엄마. 단 두 글자였지만 그 두 글자 안에 2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드라마가 단순한 막장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미는 이 감동적인 순간에도 자신이 오장미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엄마 앞에서 딸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 역설이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잔인한 설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지워야 하는 그 고통. 그것이 장미를 복수로 이끈 진짜 연료입니다. 한편 마서린은 오장미의 집으로 들어섭니다. 마대창 할아버지가 그녀를 보며 자연스럽게 우리 서린이라고 부릅니다. 서린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양금순 씨가 번호키도 누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른 서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술 마셨어?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금순 씨는 서린이가 가끔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는 것을, 혹은 최근 그런 일이 잦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걱정하면서도 캐묻지 않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말해지지 않은 채로 쌓여 있는지를 단 한 줄의 대사로 보여줍니다. 걱정하지만 물어보지 않는 가족.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가족.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가족. 오장민의 집은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서린이는 그 공기 속에 처음으로 들어선 겁니다. 재벌가의 집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 다른 냄새, 다른 감각. 마서린은 속으로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설린이 엄마야? 그런데 조금 뒤 그녀는 혼란스러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양금순 씨는 설인이 엄마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진짜 엄마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설인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2층에서 진실의 단편을 포착합니다.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가족 갈등을 내려다보다가 최화영 대표의 얼굴과 행동을 목격합니다. 바로 그 순간 마설인의 얼굴이 굳습니다. 최화영 대표님이 설인이 엄마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설린이 엄마가 최 대표님일 수가 있어?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화영이 설인을 언급하는 방식, 그 눈빛, 그 목소리의 톤.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소유욕입니다. 그리고 마설인이 서랍을 뒤지다 검색창에 입력한 이름. 마대창 드림그룹 회장. 이 집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신분 교환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집은 자신의 뿌리와 연결된 집입니다. 자신이 태어났어야 할 공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반대편에는 최화영이 있습니다. 마설인이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집이 사실은 최화영에게 빼앗긴 삶의 잔해일 수도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이 설인의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최화영은 많은 대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화면 전체를 압도합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서는 장면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염산월이 넌 우린 안 보여라고 쏘아붙이자 최화영은 즉각 반격합니다. 우리 설인이가 왜 밖에 30분을 앉아 있었는데? 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화영은 자신에 대한 공격을 받자마자 설인을 방패로 꺼냅니다. 딸의 고통을 무기로 쓰는 것, 이게 그녀의 패턴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것 같으면 딸 카드를 꺼냅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릴 것 같으면 피해자 포지션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을 갈고 닦은 최화영의 생존 기술입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최화영이 설인이 상태를 알게 된 경위입니다. 설인은 장미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최화영은 그 통화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강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장 찾아. 대체 누구랑 통화를 했길래? 이 반응 속도를 보십시오. 설인이 통화한 것을 안 시점부터 강혁에게 명령을 내리기까지. 그 사이에 최화영이 거친 감정의 과정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위협이다. 어머니라면 먼저 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괜찮아? 누구랑 통화했어?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최화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묻는 대신 감시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걱정입니까? 아니면 관리자의 통제입니까? 최화영에게 설인은 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두 역할이 충돌하는 순간마다 최화영은 항상 비밀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화영이 과거에 장미와 마주쳤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만남에서 그녀는 무심코 설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 그 순간의 떨림,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빠르게 감정을 수습하려 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자신이 지워버린 아이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 그녀는 장미에게 해외 유학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착한 후원자의 행동처럼 보이셨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그 제안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해. 돈으로 포장된 추방, 기회처럼 포장된 제거. 최화영의 악은 늘 이렇게 아름다운 포장지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더 무서운 악인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는 최화영이 설인의 방으로 들어오던 순간입니다. 설인은 장미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최화영이 들어오자 설인은 즉흥적으로 대사를 외우는 척 연기합니다. 내 말 안 들을 거야? 누구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최화영은 의아해하면서도 물러섭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드라마를 너무 편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최화영의 시선을 보십시오. 그녀는 단순히 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눈빛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방을 나가면서 그녀는 속으로 이미 정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아이, 지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혹시 오장미라도 만난 건가? 최화영은 이미 그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직감입니까?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까? 한편 장미와 설인이 나누는 대화는 이 드라마 전체의 핵심축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합니다. 네가 죽을까봐 그런 거잖아. 이 한 문장. 장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설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육의 감각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이 먼저 아는 연결. 쌍둥이라는 것을 알기 전부터 이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온도로, 말투로.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침내 엄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 만났어. 맨날 토끼 토끼 노래를 불렀는데. 이 순간 장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화면 너머로도 느껴질 만큼. 그리고 두 사람은 웃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으로. 우리 만났다. 오키 토끼 만났다. 이 장면에서 저는 리뷰어이면서도 멈춰야 했습니다. 쌍둥이가 처음으로 같은 엄마를 공유하는 순간 한 명은 그 엄마를 곁에 두고 자랐고 한 명은 그 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같은 토끼라는 이름을 나누며 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동입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웃음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막장 드라마에서 반드시 비극의 예고편으로 작동합니다. 지금 이 웃음이 크면 클수록 다가올 충격은 더 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또 다른 대사. 나한테 증거가 있다고. 지금은 절대 면 안 돼. 설인이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당장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향하는 곳이 자신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 이 죄책감, 이 선택의 무게. 설인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딸입니다. 진실을 원하면서도 그 진실이 자신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미는 밝고 정의감 넘치는 인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콩나물을 다듬으라는 말에 내가 누군 줄 알고라고 쏘아붙이는 그 당당함. 낯선 집에서도 특유의 생기로 공간을 채우는 에너지. 하지만 그 밝음은 사실 아주 정교하게 쌓아올린 방어막입니다. 장미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생일을 수없이 견뎌온 사람입니다. 왜 나는 이 집에서 자라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평생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분노가 복수라는 이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차에서 장미는 흔들립니다. 엄마 앞에서 토끼라고 불리던 순간 그 감정을 억누르던 표정,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던 그 순간 그 흔들림이 무서운 이유는 장미가 감정적으로 흔들릴수록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설계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장미의 가장 큰 약점은 그녀에게 감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설인은 이번 회차에서 정체성의 혼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가족의 모습과 실제 가족의 실체 사이에서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상황. 죄책감, 분노, 혼란, 그리움.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설인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인이 오장미의 집안에 발을 들여놓고 어르신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온도가 얼마나 낯설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설인이 자라온 집은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성공과 권력과 이미지가 지배하는 집. 하지만 오장민의 집은 달랐습니다. 냄새가 있고 소리가 있고 온기가 있는 집. 그 차이가 설인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어쩌면 나는 잘못된 집에서 자란 게 아닐까? 설인이 이번 회차에서 장미에게 건넨 대사. 나한테 증거가 있다고. 이 대사는 단순한 안심용 발언이 아닙니다. 설인은 스스로도 아직 그 증거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미에게 위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설인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신호입니다. 엄마를 지킬 것인가,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설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이 이 드라마의 두 번째 핵심 축입니다. 겉으로 채화영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자 헌신적인 어머니처럼 보입니다. 설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
집안의 갈등 속에서도 딸의 편에 서는 어머니.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 드러나는 그녀의 본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강혁에게 당장 찾으라고 명령하는 목소리의 차가움, 설인의 통화 상대를 추적하려는 속도, 자신의 과거 개입 정황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눈빛. 이것은 어머니의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채화영의 감정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집착. 딸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번 회차의 모든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한 가지 두려움에서 출발한다는 것. 내가 저지른 일이 드러나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채화영에게 설이는 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역할이 충돌할 때 채화영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까지의 그녀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자신을 선택합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장미를 향한 그의 감정은 이번 회차에서도 흔들림 없이 표현됩니다. 장미씨, 내가 지켜줄게요. 미안하고 사랑해요. 이 대사 하나가 백호라는 인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정의감 강한 변호사, 그러나 동시에 감정에 취약한 인간. 그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미를 향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감정적으로 얽히는 순간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위험해집니다. 냉정함을 잃은 변호사는 법보다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쩌면 장미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백호가 진정으로 장미를 지키고 싶다면 그는 감정을 뒤로 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설인이 서랍에서 달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날짜에 장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채화영이 오늘 장미와 관련된 무언가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장미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는 뜻인가요? 이름을 달력에 적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련된 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웠다는 것은 그 계획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취소된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달력 하나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단순한 메모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행동의 흔적일까요? 강혁의 부하가 장미, 설인, 숙희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정보는 즉시 채화영에게 보고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혁의 감시망은 언제부터 가동됐을까요? 장미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채화영은 이미 장미를 추적하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채화영이 장미를 처음 만났을 때 설이나라고 불렀던 것도 진짜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테스트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장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 타이밍에 벌어진 사건이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요? 마설이는 이미 이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서희랑 내가 왜 헤어져서 살게 됐는지 이 의문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분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두 아이를 떼어놓았습니다. 왜 두 아이를 함께 키우지 않았을까요? 왜 한 아이는 재벌가에, 한 아이는 서민 가정에 보내졌을까요? 그 분리의 배경에는 채화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채화영 혼자서 이것을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이 결정에 관여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을까요? 마대창 회장이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우리는 전부 알지 못합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이 드라마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태숙은 설인을 장미로 착각하고 오늘 네가 마감 좀 하고 들어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단순한 혼동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태숙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장미의 일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태숙이 장미가 아닌 설인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는 것. 만약 설인이 그 지시를 그냥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 일을 하다가 완전히 정체가 드러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숙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태숙은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혼동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합니다. 신분 교환은 이미 여러 층위에서 들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 예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흐름과 이 드라마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깔아온 복선들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예측 1 달력의 비밀이 터진다. 서린이 발견한 달력은 반드시 다시 등장합니다. 서린이 그냥 넘길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증거를 갖고 있고 이제 더 많은 것을 추적하려 합니다. 그 달력에 적혀있던 장미의 이름, 그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는 순간 채화영의 진짜 의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장미를 해치거나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면 드라마는 복수의 국면에서 완전한 생존 전쟁의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채화영은 이미 낌새를 채고 있습니다. 강혁의 감시망은 좁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결정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실수가 장미에게서 나온다면 장미는 즉각적인 위험에 처합니다. 그 실수가 서린에게서 나온다면 서린은 채화영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 교환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이 들키는 순간 채화영은 더 이상 우아한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준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지만 장미를 향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백호는 장미를 공개적으로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두 형제가 같은 여자를 두고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 갈등은 가족관계 전체를 흔들 것입니다. 준호가 장미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채화영 측과 연결된 무언가라면 준호는 백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형제가 복수극의 양쪽 편에 서게 되는 날. 그날이 오면 이 드라마는 또 한 번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입합니다. 서린이 가진 증거, 백호가 추적하는 법적 자료, 강혁의 내부 동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채화영은 사방이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선택할 카드는 무엇일까요? 자백? 아닐 겁니다. 협상? 이미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주? 그녀의 성격상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더 극단적인 행동. 채화영은 궁지에 몰릴수록 더 위험해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장미를 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극단적 선택은 항상 예상보다 빠르게 옵니다. 우리가 안심하는 순간 그 선택이 화면을 채울 것입니다. 지금 이강혁은 채화영을 위해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의 대가를 그는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채화영의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필요할 때 사람을 쓰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버립니다. 강혁이 채화영에게 버려지는 순간, 혹은 강혁 스스로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채화영을 배신하는 순간, 그때 폭로되는 정보의 양과 깊이가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결정할 것입니다. 강혁은 이 드라마에서 시한폭탄입니다. 그 폭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그것이 이 드라마 최대의 변수입니다. 이번 회차는 겉으로 보면 두 자매가 서로의 삶을 체험하는 에피소드처럼 보입니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슬아슬한 긴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드라마의 모든 진실이 하나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회차입니다. 채화영의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서린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호의 다짐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교차하면서 드라마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 위에 지워진 그 이름, 장미. 그것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면,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면 우리는 아직 이 드라마의 반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수케 씨가 장미를 토끼라고 불렀던 순간, 서린이 장미에게 네가 죽을까봐 그런 거잖아 라고 했던 순간, 채화영이 강혁에게 전화를 걸던 그 차가운 목소리. 이 모든 장면이 다음 회차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그 시작을 우리는 이번 회차에서 이미 목격했습니다. 다음 회차를 보면 오늘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 이런 리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만납니다.